설 맞이 선물로 조계종에 육포를 보내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위례 상월선언을 찾아 스님들의 동안거 수행을 응원했습니다. 과거 합장과 관불의식 거부로 불교계 공분을 샀던 황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장 인사로 예를 갖춰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정진 해제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막결사의 원만한 회항을 발언하는 철야 용맹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MBC 뉴스데스크에 최근 상월선언 관련 보도를 불교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짓고 향후 종단과 소속 사찰들이 MBC의 모든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월선언도 이번 보도를 회불 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정, 사과 보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을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61번째 순서에서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태국의 한 골프 선수가 단기 출가를 통해 명상을 배운 뒤 아시안 프로골프 투어 상금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불교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설맞이 선물로 조계종에 육포를 보내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위례 상월선언을 찾아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했습니다. 과거 합장과 관불의식 거부로 불교계 공분을 샀던 황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장 인사로 예를 갖추는 등 진지한 자세로 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안거 해제를 일주일 앞둔 위례 상월선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 대표는 마중 나온 총도감 해일 스님,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과 합장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문하려면 잘 계십니까? 네, 잘 계십니다. 야외 임시법당 앞에서 합장 반배를 올린 황 대표는 해일 스님의 안내로 선언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붙어 있는 게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예. 6만 개요? 예. 제가 전에 단식할 때도 공무원 피켓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딱 이런 모양인데. 자신의 소원 등에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큰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불교 문화가 낯선 황 대표는 해일 스님에게 동안거 수행 절차 등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9명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천막 앞에 이르러서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인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큰 결사 존경드리고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승 스님 건강하세요. 황 대표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총무원을 찾아 자승 스님을 예방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자신은 속세에서 자승 스님은 불가에서 나라를 위해 애써왔다며 자승 스님의 건강한 회양을 서원했습니다. 우리 자승 큰 스님은 안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좀 뵙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 맛있는 또 절밥도 많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이 겨울에 힘든 때 90일 이상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파하실 그런 말씀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황 대표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제기됐던 종교 편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합장과 관욕의식을 거부하고 최근에는 조계종의 설 선물로 육포를 잘못 배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번에는 불교식 예법을 존중하며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한국당 불자의원들도 총출동해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각회 명예회장인 정가윤,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이진복, 김순례,
이은재 등 정각회 소속 의원 11명이 동행해 황 대표와 불교계의 간극을 좁히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합장이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종교 편향 논란을 씻어내고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위한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 정진 해제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막 결사의 원만한 회항을 발언하는 철야 용맹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 법회에는 조계종 법통의 상징인 종정 진제대종사와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천막 수행 결사의 현장인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 법회에 참석합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결사를 제시한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일은 전국 선언보다 하루 앞당긴 오는 7일 낮 12시로 정해졌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석 달간의 수행 정진을 마무리하는 동안거 해제 법회에서 특별 법문을 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진제대종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동안거 결제에 나선 9명의 스님들에게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정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월선언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을 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에 대우 견성하기 위함이라.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 법회엔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원행스님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상월선언을 방문해 법문을 설했습니다. 네, 해제 날 큰 해가 9개가 뜨실 겁니다. 우리 정말 정진 잘하라고 잘하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우리 참가 대중은 직접 참여를 못하지만 우리가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용맹 정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이 하안거, 동안거 해제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아닌 행사에 함께 자례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두 스님의 상월선언 방문에 맞춰 석 달 동안 굳게 닫혔던 선언의 문도 열립니다. 자승 스님 등 9스님도 해제 법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월선언 아래 마련된 임시법당에선 대중들의 24시간 용맹 정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옆 1박 2일 무문관 체험시설에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도 맞이했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하는 마음과 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만 회양해야 되는 자세로 또 이 상월선언의 뜻에 맞게 또 그 뜻을 마음에 갖고 그렇게 자기 참선을 하려고 합니다. 상월선언 측은 동안거 해제 법회 때 수만 명의 대중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고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해제 법회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도 교계 안팎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이 MBC 뉴스데스크에 최근 상월선언 관련 보도를 불교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짓고 향후 종단과 소속 사찰들이 MBC의 모든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MBC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MBC 보도 내용 가운데 상월선언 부지에 원래 문화재 관련 시설과 법당이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내용을 반박하며 위례 신도시 종교시설 용지는 원래 신도시 도심포교단 건립을 위해 종단이 매입한 것으로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도심포교단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도 입장문을 내고 상월선언의 소음 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고 BBS 불교방송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진 대중스님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월선언은 스님들의 동안거를 저속한 수행문화로 취급한 MBC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과 사과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국대 이사회가 올해 학급업인 동국대 총 예산을 7,5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일산병원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학급업인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본교 로터스홀에서 326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일산병원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690억 원을 투입해 일산병원에 250병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대학과 의료원,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기관들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20억 원가량 줄어든 7,542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교원 인사에 대해서는 동국대 서울 캠퍼스의 정년 트랙 교수 16명과 비정년 트랙 교수 10명을 신규 임용하고 경주 캠퍼스는 정년 트랙 교수 4명과 비정년 트랙 1명을 신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61번째 순서로 법조인 출신으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전경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진 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사법고시 33회 출신이지만 지난 1994년 감사원에 특채로 들어가 2017년까지 23년간 감사원 행정문화 1과장, 공공감사운영단장, 심의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철진 변호사는 전남 광주 지역의 유일한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중학교 시절 반야심경을 처음 배우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말로 풀어놓은 반야심경의 내용이 마음에 절절히 와닿으면서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반야심경을 순우리말로 완전히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반야심경을 제가 처음 접했죠, 중2 때.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아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감사원 불자회 회장과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불자 공직자로서 신행단체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특히 감사원 시절 복잡한 감사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불교의 가르침과 마음 공부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철학적인 사유를 할 때 어떤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고, 불교가 아니면은 제 어떤 그런 어떤 철학적 어떤 질문이랄까, 인생에 대한 질문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고, 불교만이 제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변호사는 불교의 사상과 철학이 젊은 세대에게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 불교가 이런 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가자와 신도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자에 대한 출가를 활성화하고 동자 스님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자 스님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런 어린이나 중학생 또래가 실제 불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변호사는 재가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키우기 위해 은퇴 공직자들을 위한 실행단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히 현직에서 이제 물러난, 특히 공직에서 물러난 분들끼리 어떤 은퇴자들끼리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응원해가면서 좀 수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의사도 있고요. 이 변호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법과 사법부의 법이 지닌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법조계 불자 조직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의 재도약이 절실한 이때 우리 시대의 재가불자로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미래 희망의 불씨를 밝히고 싶다는 이철진 변호사의 다짐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조계사 백송대학이 3기 졸업식을 열고 1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교육과정을 수강한 제3기 어르신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노년의 활기찬 삶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불법을 익히며 작은 것이라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겁고 젊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조계사 백송대학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나선 조헌영 씨는 지난 1년간 백송대학에서 성지순례를 비롯해 좋은 법문과 교양 과목들로 마음의 양식을 채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사 백송대학은 지난 2016년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으로 법문과 참불가 수업, 자해명상, 레크레이션, 인문학 특강, 전국 사찰 성지순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합연합회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은 대학 강의실에서 제38기 불교교리반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5기 꽃꽂이반과 제2기 무용반 수료식도 열렸습니다. 울산불교교육대학은 올해 불교교리반 졸업생 28명을 배출했으며 꽃꽂이반, 무용반도 14명이 수료장을 받았습니다. 또 울산불교교육대학 동문회는 중고등학생 등 12명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창원 복림산 자락에 자리한 수행전법도량 복림사가 경자년 한 해 동안 매월 초하루 법회 뒤에 큰 스님 초청 법회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복림사는 첫 번째 법사로 팔공총림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장 용학 스님을 초청해 보왕 삼매론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초 기도법회에 동참한 불자들로 복림사 대웅전이 가득 찼습니다. 불자들은 올 한해 바람을 빌고 소원 성취를 염원했습니다. 이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 올 한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복림사에서 마련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경자년 초청법회로 동화사 용학 스님이 첫 법문을 펼쳤습니다. 용학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장애나 걸림돌을 어떻게 수행의 디딤돌로 바꿀 것인가 하는 보왕 삼매론에 대해 설했습니다. 정초니까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계율을 어기고 불도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또한 올 한해 수행과 정진도 강조했습니다. 100번 읽으면 뜻이 드러나고 300번 읽으면 뜻이 이제 새겨지고 가슴에 이제 명심돼가지고 비석에 새기듯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독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경전이 되고 10,000번을 읽으면. 그런데 보통 이제 건단지는 해가지고 슬쩍 한번 봤다고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외운 걸 또 외우고 읽었던 걸 또 읽고 계속 올 한해를 그래 하셔야 됩니다. 복림사는 경자년 매월 초하루 법회 때 큰 스님 초청 법회를 이어갑니다. 원빈 스님과 성진 스님, 보명 스님, 가곤 스님 등의 순입니다. 신자님들의 그 기도와 모든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하여 매월 초하루에는 큰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불자님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더 많은 신심이 맑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기도와 큰 스님 초청 법회로 경자년을 시작한 복림사 불자들이 올 한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천안 지역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도솔회가 신년 할애 법회를 갖고 경자년 새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안 도솔회는 천안 각원사에서 신년 할애 법회를 봉행하고 각원사 조실 법인대종사에게 신년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년 할애에는 천안 불교사합연합회 원로의장 대원 스님과 사합연합회장 정일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도솔회는 신년 인사에 이어 회의를 갖고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의 제안에 따라 경승칠과 군 포교당 활성화를 올해 사업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불교 소식입니다.
태국의 한 골프 선수가 단기 출가를 통해 명상을 배운 뒤 아시안 프로골프 투어 상금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KPGA 한국 오픈에서 우승해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은 태국의 골퍼 제인 와타나넌드 이야기를 유건준 뉴미디어 팀장이 보도합니다. 출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골프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는 25살의 태국 골퍼 제인 와타나넌드입니다. 그는 2016년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한 사찰로 출가했습니다. 이곳은 난민 보호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부디자와 바지라 메디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 제인 와타나넌드는 이곳에서 2주간 삭발을 하고 단기 출가 생활을 했습니다. 출가를 통해 명상 수행을 체험한 이후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출가 수행을 통해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멘탈 스포츠로 불리는 골프 경기를 하는데 출가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출가 경험 이후 달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디자와 바지라 메디 스님의 영향으로 수행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난민들을 위한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너무 공격적이었다면서 불교 수행을 통해 억지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골프를 골프 자체로 존중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기 출가를 마치고 출전한 방글라데시 오픈 대회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 퀸스컵과 싱가포르 오픈, 한국 오픈 등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지금까지 총 6번의 우승을 거둡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안 투어 우승 상금 랭킹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세계 랭킹도 3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골프계에는 명상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스타인 타이거 우즈가 수많은 스캔들 속에서 부진을 거듭하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명상 수행을 하며 재기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도 최고의 골프 선수인 아니르반 라히리도 명상하는 골프 선수로 유명합니다. 15살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해 불과 10년도 안 돼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하고 있는 제인 와타나넌드. 그의 마음을 바꾼 불교 수행이 앞으로 그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건주입니다. PBS 불교 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PBS 불교 방송은 개국 30주년 기념 추억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PBS 불교 방송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자료로 개국 이후부터 촬영된 개인의 PBS 불교 방송 사진, 방송 행사와 현장 사진, PBS 불교 방송 건물을 배경으로 한 인물과 풍경 사진입니다. 또 PBS와 함께한 추억이 담긴 방송 음원과 동영상 자료, 애청자들의 추억이 담긴 사연과 수기도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28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이 5월로 연기됐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타이완 문화부와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주최 측으로부터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관문인 인천공항 입국장 일부 구간에서 연말부터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 설치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을 맡은 전문 강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어제 서울역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는 2018년 배출된 강사 19명을 포함해 총 36명의 강사가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조계사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터인 백송대학 3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사 백송대학은 경전 공부는 물론 문화 강좌, 소통 치유 프로그램, 성지 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대해 불교계도 더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것이라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 어르신들은 다시 젊음의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